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멀티캠퍼스의 김소영 상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례로 보는 ATD 23 인사이트 두 번째 세션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찬 교수님께서 이번 ATD의 러닝 트랙에 대한 말씀을 있으셨는데요. 13개 트랙에 걸쳐서 400개 정도의 세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션이잖아요. 같이 한꺼번에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콕콕 선별을 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3가지 세션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세션이 발표되는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트랙이고요. 두 번째는 러닝 사이언스 트랙, 세 번째는 러닝 테크놀로지 트랙입니다. 세 세션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랙 중에서 제가 세션을 몇 개를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실은 HRD 인력들이 가장 큰 과제는 실은 기업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 정점에 있는 리더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세션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러닝 사이언스 부분인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의 인력들의 피로감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충전시켜야 하는가를 이러한 세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오늘 저희가 주제가 실은 디지털 시대의 피플 디벨롭먼트라는 주제에 맞게 러닝 테크놀로지 트랙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세션을 뽑아보았습니다. 세션은 전체 그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세션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내 사례는 저희 멀티캠퍼스 사례로 함께 해서 각 세션별로 트랙별로 2가지 사례를 동시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리더십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트랙인데요. 가장 많은 발표가 되어 있는 세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키워드는 보시면 리더의 행동 변화나 코칭, 너칭, DI 등이 키워드로 뽑혀봤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글로벌 기업 에머슨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머슨은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라 보니까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의 신임 관리자, 저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신임 부서장 또는 신임 임원 교육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신임 관리자 교육을 했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자 교육은 저희가 교육에서 방법론으로 보면 60 모델을 근거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하는 HR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민은 실제로 교육 자체가 일시적인 이벤트여야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일시적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우리의 굉장한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과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에머스는 처음에 이런 그 글로벌 교육들을 했었는데, 리더 교육을 했었는데 CEO가 굉장히 좀 컴플레인을 했다고 해요. CFO한테.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 교육이 그동안의 교육은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고 CFO한테 컴플레인을 했고 CFO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서에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 우리 같은 이 법인 각각의 그 기업에서 실제로 그 인력들이 교육이 끝나고 효과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과로 창출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장 큰 고민으로 또 과제로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60 모델을 근거해서 진행을 했는데 60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하거나 또는 어렵거나 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아마 다 아실 거고 아실 수도 있고 또 부분 여러 가지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델의 특징은 D3 단계를 보시면 딜리버 단계가 교육 단계거든요. 교육이 끝난 이후에 D4와 D5 단계, 드라이브와 D 플로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세션인데 그 부분은 실제로 교육이 끝나면 그 후속 관리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머슨에서는 후속 관리를 위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시작이 아니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CFO가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또 현장 적용 계획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리더의 행동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 고민을 같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오는 시사점은 교육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멀티캠퍼스에서도 이런 60 모델에 관련해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D4와 D5를 위해서 선배 임원들이 동기부여를 하거나 매주 메일링을 하거나 그리고 또 현업 적용을 하기 위한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매월 불러서 인사이트 포럼에 초청하면서 인력들을 계속 후속 관리하는 교육이 리더의 격이라고 하는 신임 임원 교육과정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부분, 러닝 사이언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 사이언스 부분은 15년에 신설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트랙인데요. 올해 키워드로는 뉴로사이언스나 또 마찬가지로 행동변화 부분, 또 조직문화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생체 리듬 부분을 고려한 마음관리 세션으로 해서 BRAC라고 하는 기본 휴식 활동 주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세션은 워크라이프 블룸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나름 굉장히 여러분들께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일 세션 두 개를 선별해서 1일 레포트를 드렸어요. 그중에 3일차에 보시면 워크라이프 블룸이라고 하는 데일리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 세션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밸런스를 떠나서 균형을 떠나서 통합하는 블룸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이때가 삶의 만족도와 그리고 일의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블룸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세션에 저희가 3일차에 드렸던 리포트가 있거든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리듬 부분에 있어서 기본 활동 주기 BRAC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되었던 발표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울트라디언 리듬에 대한 것들은 실은 뭐 생소한 개념은 아닌데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들이 기업의 조직과 어떻게 성과로 연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이트가 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울트라디언 리듬은 90분 활동 주기가 나면 그 퍼포먼스가 끝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그 시기에 20분 동안의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거증해 놓은 리듬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리듬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고 휴식을 거치면 다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또 다시 퍼포먼스는 내려가고 하는 이러한 리듬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이 곡선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90분 휴식 업무를 하게 되면 20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체 리듬이에요. 그런데 이 생체 리듬에 반드시 20분이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들이 본인이 맞다 그러면 10분 정도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휴식 시간의 키워드는 적극적인 휴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고성과자들 그 사람들은 휴식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인과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자면 2시간 휴식을 하더라도 탑 퍼포머들은 굉장히 그 휴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푹 쉬는 형태, 쉽게 얘기하면 푹 쉬는 형태인데 그렇게 활용하는 반면에 일반인들은 이 2시간을 내가 2시간인가? 라고 하면서 1시간 정도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패턴이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휴식하는 것들, 의도적인 휴식인데요. 이 의도적인 휴식도 훈련이 일종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 시간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직 문화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울트라디언 리듬이 결국은 우리의 생체 리듬인데 이것들을 극대화하면서 일의 퍼포먼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개인들은 아까 제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훈련도 명상이나 또는 여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쉬는 이런 형태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엔데믹이 되면서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도 잘 이용해 보면 아주 좋은 시사점이 있겠다라고 해서 뽑아보았습니다. 저희 멀티캠퍼스에서도 마음온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런칭을 한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기업에서 여러 가지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마음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제가 영상으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임직원의 마음 건강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 누가 챙겨야 할까요? 마음 건강 관리가 곧 성과 관리입니다. 멀티 캠퍼스 마음온은 마음 관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마음 온라인, 마음 올리부팅, 마음 온캠프로 제공됩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 온라인은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가 개발한 직장인 마음건강 진단, 직장인들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한 마인드 클리닉, 스트레스 상황별 명상 솔루션의 마인드 케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온 리부팅은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는 내면 성찰 체험, 공감과 의료로 마음을 치유하는 자해 명상, 꽃차 테라피 등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힐링 활동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마음온 캠프는 공감 토크쇼 등 소통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전파하는 활동, 직접 감정을 진단하고 전문가가 해석해주는 진단 클리닉, 조별 미션 수행 및 테마파크 체험 등 몸과 마음의 활력을 충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온기를 채워 일상의 행복과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마음온으로 우리 임직원들의 마음의 스위치를 온하세요. 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트랙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러닝 테크놀로지 트랙인데요. 저희가 다음 세션에서 실제로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챗GPT 관련한 HRD 변화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매년 많은 세션이 발표되는 트랙이기도 하고 올해는 굉장한 관심이 끌었던 그런 트랙입니다. 이 트랙 중에서 약 20%가 AI에 관련되어 있는 트랙이었는데요.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세션장이 제가 첫날 첫 세션을 AI에 관련되어 있는 트랙을 세션을 듣고 싶어서 갔다가 한 15분 전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너무 좁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션부터는 30분 전에 가서 일단 자리를 맞췄습니다. 자리를 맞추고 했는데도 뒷자리에 그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한 200~300명 들어가는 굉장히 큰 세션장인데도 모든 세션이 다 똑같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앉아 있거나 또는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해서 꽉 찼던, 여기보다 저희 실은 이 정도의 규모가 너무너무 꽉 차서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그 정도로 인기 트랙이었어요. 글로벌 화두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글로벌한 인력들이 전부 모여있는 이 세션장에서 실제로 챗 GPT를 활용한 또는 생성 AI라는 이러한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 세션장이 이렇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세션장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약간은 아쉬운 점도 없잖아는 있었어요. AI를 활용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사례보다는 솔루션 중심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아마도 실은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이런 그 챗GPT에 대한 붐이 굉장히 엄청나게 붐이 분 다음에 실제로 이 세션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직 기업의 사례보다는 솔루션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솔루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실은 직접 써보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거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봐왔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결국은 어떤 예시를 들으면 하루 종일 컨텐츠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앞서서 저희 이창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예요.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 그래서 질문만 잘 넣으면 하루 종일 걸렸던 그러한 스크립트 작업들을 그것들은 AI가 하고 우리는 선별만 하면 된다. 검토만 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거기서는 4분의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분의 1 정도의 기존에 있었던 투입되는 시간 동안 그것들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검토하고 편집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날 여러분들께
불과 실은 저희가 오늘 세션 이 디브리핑을 하지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계속 일일 리포팅을 드렸었는데요. 첫째 날 저희가 UMU 솔루션 사례를 저희가 데일리 리포트로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AI 기반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AI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롤플레이 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이 소개가 많이 됐었어요. 저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 HR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겁니다.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들이 결국은 지금 곧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세션에서의 그런 솔루션 자체가 보다는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I가 특정 부서 인력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인력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특정 부서는 IT 부서나 뭐 이런 그런 인력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인사이트 있었던 얘기는 그 세션 참석자들끼리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본인 회사는 CEO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AI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전 임직원이 AI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고민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 나는 개발자인데 이제 콘텐츠 개발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콘텐츠 편집자로서의 우리의 역할 변화는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멀티캠퍼스에서도 다양한 IT 교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IT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 임직원들이 가져야 할 IT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교육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디지털 인력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보안 등 특정 분야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죠. 지금은 디지털 인재 양성의 골든타임. 멀티캠퍼스와 함께하세요. 2023년 멀티캠퍼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챗GPT 분야의 새로운 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최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 풀코스, 멀티캠퍼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근 IT 분야별로 개발자들이 많이 찾는 소프트웨어 인기 기술 3종 세트, 최신 인기 웹 프레임워크 과정을 2일 만에 따라 배우며 완성하는 단기 속성 코어 시리즈, 배드 케이스를 직접 수정하며 배우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과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클라우드, 옮기는 것을 넘어 이젠 어떻게 잘 쓸 것인지 멀티캠퍼스와 함께 고민하세요. AWS가 만들고 AWS 인증 강사가 가르치는 AWS 공인 교육.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로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사용하게 해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과정. 보안 역할자별 라인업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듣는 클라우드 보안 패키지 과정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현업 실무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별 데이터 분석 과정을 제공합니다. 코딩 배우느라 시간 보내지 마세요. 코딩을 몰라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마법. 데이터 분석 초급자 과정. IT 비전공자라도 파이썬의 소질이 있다면 데이터 분석 사내 전문가로 점프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하나의 빅웨이브, 챗GPT. 챗GPT를 마스터할 수 있는 특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챗GPT의 어깨에 올라타실 수 있도록 학습 목적별 필요한 내용만 모아 챗GPT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 등 100대 기업 70% 이상이 선택한 멀티캠퍼스 IT 교육. 멀티캠퍼스와 함께 IT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보셨던 마음온 프로그램하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소리는 성우를 쓴 게 아니고요.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맞추기만 한 겁니다. AI 시대가 굉장히 성큼 다가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3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리더의 교육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자체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연계되어야 되고 이것들은 곧 비즈니스 창출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지 어떠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뇌에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휴식도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번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AI는 이제 전 임직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가까운 소양교육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가지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 긴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